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훔치려 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내 삶의 설계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뻔했죠.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한 건축가가 겪은 아찔한 경험의 서막이죠. 그들은 그의 개인 정보는 물론 수년간 쌓아 올린 프로젝트 설계도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해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용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건축 관련 자료 요청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메일에 숨겨진 악성 코드는 단숨에 그의 디지털 자산 전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마치 견고한 건물이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듯이 말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낯선 이들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게 진화한 디지털 사기 패턴의 심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공간에 숨겨진 위협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드리는 마스터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랄한 디지털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간에 공개되는 단 하나의 지식이 여러분의 재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음성, 단순히 과거의 어눌한 보이스피싱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피해자의 이름, 심지어 최근 관심사까지 파악한 빅데이터 기반의 초정밀 타겟팅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메시지입니다. AI가 당신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완벽하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가장하여 심리적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거죠. 만약 당신이 긴급한 대출을 알아보거나 불안한 사회 이슈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속지 않고 바로 끊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만들어드리는 디지털 탐정 이지훈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한 건축가의 충격적인 디지털 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2.0분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한 지능형 사기 패턴의 심층 해부와 그 심리적 설계도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언컨대 이제는 그저 전화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기꾼들의 진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학습해야 합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보이스피싱 2.0분은 다릅니다. 이들은 개인화된 불안감을 조작합니다.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활동, 온라인 쇼핑 기록, 심지어 검색 기록까지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지능형 패턴은 권위 기반 조작입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여전하죠. 그러나 이제는 AI 음성 합성 기술로 실제 공무원의 목소리, 톤과 말투를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게다가 미리 파악한 여러분의 민감 정보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죠. 피해 사실 은폐를 강조하며 타인과의 상담을 원천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 유도형 감성 조작입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에서 진화했습니다. AI 딥보이스 기술로 자녀나 부모님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긴급 상황을 연출합니다. 엄마, 내가 사고를 쳤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 메시지는 평소 자녀가 사용하는 어투, 내칭까지 반영됩니다.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과 걱정을 이용하는 가장 악랄한 방식이죠. 어제 당신이 올린 평범한 여행 사진 한 장이 단 며칠 만에 당신의 신용을 완전히 파괴하고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그 정도겠어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디지털 흔적이 바로 신분 도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스스로 그 무기를 범죄자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남긴 생일, 반려동물 이름, 가족관계, 자주 가는 장소 등의 정보는 범죄자들에게는 황금 광산과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파편적인 정보를 치밀하게 모아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한 개인의 완벽한 디지털 프로필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구축된 정보는 단순히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실제 금융활동에 악용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알 수 없는 대출이 실행되고 신용등급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섭니다. 정체성의 상실, 법적 분쟁, 그리고 평생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까지 안기며 끝나지 않는 악몽으로 변합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 디지털 흔적이 낳은 신분 도용의 비극은 이제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디지털 흔적 관리와 신분 도용 대응을 위한 강력한 디지털 방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설계도면을 들고 투자자를 설득하던 그 건축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낯선 영상 통화 속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상대는 건축가의 부모님이었죠. 화면 속 그는 분명 아들이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는 섬뜩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영상 속 인물은 진짜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의 SNS 영상에서 단 몇 분 분량의 얼굴과 음성을 추출하여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가짜 모습인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영상 통화를 받았다면 과연 의심 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AI와 딥페이크가 열어버린 새로운 범죄의 지평입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엉성한 음성 조작에 그쳤다면 이제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완벽하게 복제된 얼굴과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듯 익숙한 얼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건축가는 자신의 얼굴이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단순히 개인정보가 털리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이 새로운 위기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이 디지털 범죄의 마스터 아키텍트로서 각성할 때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첨단 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죠. 누군가 당신의 모든 정보를 단돈 10만 원에 암시장에서 팔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정보로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까지 설계도처럼 완벽하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범죄의 숨겨진 설계도이자 모든 사기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독한 설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 깊은 근원을 파헤치려 합니다. 다크웹의 심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뚫려버린 시스템의 취약점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디지털 사기 패턴들이 왜 그렇게 정교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숨겨진 설계도를 해독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커들이 단순히 기술 과시를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범죄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죠. 다크웹은 이 비즈니스에 완벽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형 범죄, 즉 카스, 크라임 에즈 에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특정 기업의 내부 자료까지 다크웹에서 버젓이 경매되고 있죠. 스미싱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딥페이크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이 상품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기업처럼 고객 지원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단순 방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사기 위협은 이미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침식과 같죠. 이제 디지털 레질리언스 아키텍처라는 마스터 건축가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으로 미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전 예측형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적의 다음 수를 미리 읽는 첩보전과 같죠. 다크웹 범죄 패턴, 신규 공격 도구 등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와 정확도로 말입니다. 두 번째, 자율 방어 시스템입니다. AI는 이제 방어자의 무기죠.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며 시스템을 재구성합니다. 악성 코드 침투 시 해당 영역을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격리하고 복구하는 거죠. 세 번째,
분산형 보안 모델입니다.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분산 배치합니다. 공격자가 한 부분을 뚫더라도 전체 시스템 마비를 막는 디지털 요새를 짓는 전략입니다.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방어선마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실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이트 해커들의 모의 침투 테스트 결과였죠. 이들은 단순히 기술적 취약점만을 노리지 않습니다. 내부 직원의 이메일을 교묘하게 위조하거나 심지어 임직원 복지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심리적 방어선까지 붕괴시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과연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은 디지털 범죄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 즉 모의 해킹을 통한 실전 테스트의 세계를 파헤칩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논했던 디지털 회복 탄력성 아키텍처는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격 앞에서 그 한계는 명확하죠.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 모든 위협을 감지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모의 해킹팀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침투하여 그 맹점을 파고듭니다. 분산 보안 모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지점에 퍼져 있는 데이터는 오히려 복잡성 자체가 새로운 공격 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예 방어팀은 수시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숨겨진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런 끊임없는 자기 파괴적 테스트만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의 해킹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 실전 훈련의 성공 여부가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핵심이죠. 우리는 디지털 범죄 앞에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모든 사기 패턴과 대응 전략은 이 하나의 최종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가장 강력한 방패는 개인의 기술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연대와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디지털 안전이 단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완벽하게 지켜질 거라 믿으셨나요? 지난 8편의 여정을 통해 디지털 사기의 심연을 파헤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던 저희는 이제 궁극적인 해답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안전한 디지털 시민을 위한 최종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촉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기업의 역할만을 강조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비스형 범죄, 카스 같은 고도화된 사기 패턴에 맞서려면 우리 모두가 디지털 자경단이 되어야 하죠. 첫 번째 비전은 지식 공유와 상호학습의 연대입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집단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참여와 사회적 압력 형성입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디지털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교활한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이 될 때 그 어떤 디지털 위협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접하게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